이번에는 ETF 플러스 시간입니다. 뉴욕으로 연결해서 ETF 시장 흐름 체크해 보겠습니다. 도움 말씀에 글로벌엑스 한동훈 이사 연결돼 있는데요.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글로벌엑스 아시아 지역 전략 담당 한동훈입니다. 네, 올해 참 투자자들에게 힘든 해였습니다. 이제 열흘 정도 남았는데 새해에는 어떤 투자 전략 세워야 되겠습니까? 네, 올 한 해는 정말 투자분들에게 힘든 한 해였습니다. 연초 이후 S&P가 마이너스 20%, 나스닥은 마이너스 30% 넘게 하락을 하였고요. 원유, 곡물 등 원자재 가격의 변동성도 상당히 컸었죠. 그래서 올 한 해 물가 우려라든지 러시아, 우크라이나발 원자재 수급 이슈, 금리 인상, 경기 침체, 중국의 제로 코로나 정책 등 우려하는 우려는 거의 다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 보니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배드 뉴스는 나쁜 뉴스는 더 이상 배드 뉴스가 아니다라는 이러한 희망이 담긴 목소리입니다만 악재에 이미 면역력이 조금 생겼기 때문에 내년에는 악재보다는 금리 인상이 멈출 것이라 예상이 되고 있는 1분기, 2분기 이 시점부터는 시장을 다시 한번 주목해 봐야 되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물론 실물 경제가 힘들어지고 있고요. 많은 산업들이 힘들어지겠지만 저희가 주목해봐야 할 성장 테마들이 여러 가지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요. 그중에서도 물론 장기적이지만 미국의 인프라 산업에 대해서 다시 한번 주목을 해보는 것이 어떨까 싶습니다. 네, 방금 전에 인프라 산업을 짚어주셨는데 제 기억으로는 아마 올해 초에도 이 분야를 좀 강조하셨던 것 같습니다. 새해에도 이 분야를 주목해야 될 특별한 이유라도 있을까요? 네, 올해 초에도 이미 언급을 해드렸는데 미국이 코로나를 타개하기 위해서 다양한 경기 부양책을 내놓았고요. 2021년도에 인프라스트럭처 빌 그리고 2022년도에는 인플레이션 리덕션 빌 이것이 다 통과되면서 두 가지를 통해서 향후 5년 길게는 10년까지 약 1.7조 달러, 그러니까 2조 원 이상의 2천조 원 이상의 어마어마한 자금이 들어갈 것으로 보입니다. 여기에 따라 정부의 투자와 더불어서 주정부, 민간 사업자들이 투자까지 합쳐진다면은 더 천문학적인 금액이 예상이 되는데요. 대부분의 인프라 산업들은 워낙 장기적인 프로젝트이다 보니까 철저한 준비가 필요하겠죠. 그리고 아시겠지만 미국의 인프라 산업은 상당히 노후화되어 있습니다. 미국 도로와 다리가 43%가 보수가 필요한 상황이고요. 상하수도 같은 경우는 더욱 심각해서 식수 시스템의 9%가 미국 전체 인구의 80%의 식수를 책임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나머지 91%의 식수 시스템이 관리가 안 되고 있다는 그런 뜻이겠죠. 또한 미국 송전선의 70% 이상이 25년 이상이 된 그런 노후화된 상태이기 때문에 보수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저희가 주목해야 될 점은 이러한 법안들이 작년, 올해 통과가 되고 나서 내년부터는 많은 준비 기간을 거치면서 정말 사업들이 이제 조금씩 시작이 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덴버 국제공항이라든지 휴스턴의 항만 증축이라든지 뉴욕의 지하철 철도 공사 등이 예정이 크게 좀 예정이 되어 있는데요. 여기에 따라서 일자리 창출 그리고 지역 경제 활성화가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또한 그린 에너지, 디지털화에 따른 인터넷망, 데이터 센터, 사이버 보안 확대 등 미래를 위한 인프라 투자도 계속적으로 이루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보통 이러한 신산업의 경우에는 경제가 힘들거나 힘들 때는 상당히 중단되거나 지연되는 경우가 많았거든요. 근데 이번에는 이러한 신산업을 통해서 일자리 창출을 통해서 위기를 극복하겠다라는 의지를 저희가 미국 정부를 통해서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특히 인플레이션 감축 법안을 통해서 미국의 인프라 기업들에게 세제 혜택을 더욱 주기로 했기 때문에 미국에서 비즈니스를 하고 있는 미국에서의 매출이 일어나고 있는 그런 기업들에 대해서 저희가 주목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또 한 가지 또 주목을 해봐야 될 점은 미중 무역 전쟁으로 인해서 전 세계가 글로벌리제이션에서 디글로벌리제이션 그리고 자국 경제와 우호국 간의 리저널리즘으로 지금 세계의 판도가 바뀌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1990년대부터 세계의 공장 역할을 해왔던 중국이 코로나 봉쇄 정책, 무역 전쟁으로 인해서 공급망의 불안 요소로 불려지게 되었고요. 미국의 많은 기업들이 자국으로 제조 공장을 재정비하여 만드는 리쇼어링 정책이라고 하죠. 리쇼어링 정책을 많이 펼치기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미국 정부는 공화당과 민주당 할 거 없이 중국과의 패권 정책에 대해서는 단호한 태도를 취해온 만큼 리쇼어링이 지속적으로 화두가 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2021년도에 이미 미국 제조업 회사들 경영진들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를 따르면은 92%
정부의 그 경영진들이 리쇼어링에 대해서 논의를 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밝혔었고요. 실제로 리쇼어링을 따라서 미국의 일자리 수 증가가 2020년도부터 빠른 속도로 이어지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러한 모습이 2023년도에도 이어질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고요. 리쇼어링 이슈가 지속적으로 회자가 되면서 역시 미국에서 비즈니스를 하는 미국의 인프라 기업들에 대해서 꾸준하게 좀 인센티브가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럼 ETF도 체크해봐야 될 것 같은데 관련된 인프라 ETF도 소개해 주시죠. 네, 미국 인프라 관련 기업들이 분명히 미국 금리 인상이라든지 경기 침체의 영향을 당연히 받겠죠. 하지만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 정책과 리쇼어링 이슈는 미국 인프라 관련된 기업들에게는 분명히 좋은 호재임은 틀림이 없습니다. 대표적인 ETF로는 두 가지가 있는데요. 티커명 PAVE, PAV와 IFRA, IFRA 두 가지가 있습니다. 두 ETF 모두 미국 인프라 기업에 투자를 하고 있는데요. 페이브 같은 경우는 규모가 4조 7천억 원 정도로 규모가 아주 큽니다. 그리고 아이프라 같은 경우는 이제 페이브 대비해서 보수가 조금 저렴하다라는 특징이 좀 있고요. 올해 성과를 보게 되면은 S&P 시장이 마이너스 20% 정도의 하락한 거에 비하면은 미국 인프라 ETF 같은 경우는 마이너스 3%, 마이너스 7% 정도로 상당히 시장 대비해서 방어적인 모습을 기록을 했었고요. 연초 이후로 보면은 아이프라가 조금 더 좋았었고 최근 3개월 동안에는 페이브가 6%의 성과를 기록하면서 좀 더 양호한 모습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 글로벌 X 한동훈이었습니다.